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2번에서 27번에서 출제되었던 박영재 쌤의 월훈, 그 다음에 김영랑의 연원, 그 다음에 서영보 선생님의 문이단기, 이 세 작품에 대해서 해설을 해보고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월훈이란 작품은 산골에 홀로 있는 노인의 외로움이나 그리움을 동정하는 애상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 특징들이 여러 작품이 있겠죠. 첫 번째, 쉼표와 의태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주제나 정서 강조가 기본적인 효과겠지. 그 다음 두 번째, 향토적 정감을 주는 토속어나 고유어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 통해서 향토적 정감을 주는데, 토속어나 고유어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많이 됐다는 건 한자어를 배제하고 있다 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특징이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경어체가 사용되고, 네 번째, 명사 종결의 어구를 삽입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 정감에 깊이를 더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고, 여섯 번째, 감정이입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드러나는데, 이게 마을 전체를 바라보다가 외딴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외딴집에 있는 노인으로 이렇게 가까이 점점 시선이 이동해 오는 이런 특징들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가능한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서술상의 특징으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 특징이 작품에서 어떻게 어디서 드러난지를 찾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한번 작품으로 가봅시다.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벌써 보시면 이런 첩첩산중,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색으로 형광펜을 칠하는 것은 노인이 느끼는 외로움과 관련된 시어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겠어요. 그래서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라는 건 공간적 배경을 얘기하지, 근데 이 공간적 배경이 첩첩산중에도 없대. 그만큼 골짜기란 얘기잖아. 그래서 현대 문명과는 동떨어진 환상적인 분위기, 토속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네.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건너 강기슭에도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는데 그만큼 뭐야? 신비감을 높여주고 있죠.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허방다리는 함정이야. 함정을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갱속 같은 마을. 갱이 우리가 그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있는 굴 같은 거거든. 거기에 있는 마을이니까 굉장히 뭐하겠어? 뭔가 이 사람이 없을 거란 느낌이 들죠.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쉼표를 주로 사용하고 꼴깍이라 해서 음성 상징어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지. 얘를 사용해서 순식간에 겨울에 짧은 해가 지는 모습을 뭐로 표현한 거야? 노루꼬리. 굉장히 짧은 노루꼬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여기에서의 특징이죠. 집집마다 봉당이라는 건 토방이야. 토방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이슥토록은 밤이 깊을 때까지, 그러니까 밤이 깊도록 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 창문은 모갓빛입니다. 모갓빛. 그만큼 뭐하단 얘기야? 모가가 약간 노란색인데 진노란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향토적인 정서를 환기하는데, 그 향토적 정서가 뭔가 따뜻하고 뭔가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죠. 긴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지금 보시면 긴 밤도 그래. 우리가 시적 호용이 사용됐잖아. 근데 밤인데 긴 밤이래. 시적 호용을 통해서 지금 뭐 한 거야? 긴 밤, 밤이 길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분위기가 뭘 형성해? 그치, 위에서 노인이 뭘 느꼈어?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느꼈죠?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게 긴 밤이야. 근데 지금 여기까지가 3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는 벌써 여기서 하나를 찾을 수 있지. 뭐냐면 1년에서 마지막에 마을이 있었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 외딴집으로 초점이 변했지. 그 다음에 외딴집에 노인으로 변했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마을에서 외딴집에서 노인으로 지금 뭐 되고 있는 거야?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고무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점점 풀려 내리는 집단, 지포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지포라기의 설레임. 그러니까 얘는 왜 설레임이라고, 지금 원래는 표준어는 설렘이겠지. 근데 지포라기가 설릴 수가 있나?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집단이 벽집단 같은 거 있잖아. 이 집단이 풀리는 소리야. 근데 이 소리를 지금 뭐로 연상을 시키냐면 누군가의 발소리로 연상이 돼.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하던 화자 입장에서 설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걸 지포락의 설레임을 듣는다라고 표현한 거지. 귀를 모으고 듣지요. 왜? 그만큼 간절한 거야. 후루룩 처맞깃 새에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노인이 그리워하는 대상이지. 숨을 죽이고 생각하죠. 그만큼 숨 죽이고 생각할 만큼 올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그러니까 자주 기침하는 거지.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죠. 가장 중요한 소재가 나와버렸네. 귀뚜라미. 때를 지어 옵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뭘 얘기하는 거야?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고독한 노인의 통곡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굉장히 뭐한 상황이야?
적막한 상황이죠. 창호지 물살에 두는 월훈. 작품의 제목 이름이 나왔네. 이 월훈이 달무리를 얘기하는 거야. 달무리가 지듯이 그런 사람들이 뭐하다? 그립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이 작품의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가 나왔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소재가 노인과 귀뚜라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런 귀뚜라미를 감정 이입이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지. 이거는 영상을 참고하세요. 제가 문학 개념 폴더에 가면 이거 외부 지문까지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꼭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어쨌든 이 노인을 귀뚜라미로 표현하는데, 노인이 뭔가 외롭고 쓸쓸한 것을 귀뚜라미로 감정이입해서 보여주는데, 이 노인이 외딴 집에 살듯이 귀뚜라미도 벽 속에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은 둘 다 단절되고 고립되는다는 점에서 지금 비슷한 거고, 노인은 찾아올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듯이, 이 귀뚜라미는 벽이 무너질 듯한 소리로 울어댄다는 점에서 얘는 감정이입, 노인이 귀뚜라미에 자신의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이입해서 표현한 소재로 자신의 외롭고 쓸쓸함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월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보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작품, 김영랑의 연원인데, 얘도 간단히 우리가 분석을 특징을 잡아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주제가 슬프고 외로웠던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을 주제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린 시절을 회상했는데 그 회상한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도 그 유년 시절 회상하는 걸 잘 찾아야 돼. 그 다음에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색채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색채 이미지를 통해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두 번째, 색채 대비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색채 대비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의 외로움을 표현하기에 좋아.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자의 어린 시절을 연이라든지 또는 연실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 네 번째, 동일한 시어나 종결어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보이고, 여섯 번째, 감탄사나 느낌표를 반복하는 내용이 나와. 근데 이 감탄사나 느낌표가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표현해준다는 효과가
있죠. 고조됐다는 거 뭔가 높아졌다는 얘기야. 화자의 감정 중에 어떤 게 높아져 있는데 그걸 표현하기에 좋은 게 감탄사와 느낌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내 어린 날, 벌써 우리가 느낌표가 보이지. 근데 이 느낌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마지막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 제가 지금 이렇게 느낌표를 쓰고 시작했잖아. 이 느낌표 앞에는 감탄사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물론 이 감탄사도 결국 어린 시절을 표현한 거고 느낌표도 어린 시절을 표현한 거잖아. 그래서 이 느낌표 나온 부분,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편해지는 거야. 느낌표 나온 앞에 부분은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다. 그 어린 시절을 통해서 화자의 고조된 정서, 어떤 정서냐? 외롭고 쓸쓸함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럼 이 시를 볼 때 연원에서는 느낌표 찾은 다음에 그 느낌표 앞에는 감탄사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외롭고 쓸쓸함을 강조했다라고 정리해버리시면 굉장히 쉽게 내용 정리가 끝나겠죠. 이어서 봅시다.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연. 이 아슬한 하늘에 뜬 연, 그 다음에 밑에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 이 둘 다 어린 날을 비유한 표현으로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어린 날 아슴푸라다. 이 아슴푸라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는 아득해진 기억이라고 보셔도 되고, 두 번째 하늘의 연과 같이 위태위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얘기할 수도 있다란 얘기지. 그만큼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데 자신의 어린 시절이 아슬한 하늘에 뜬 연, 그러니까 벌써 아슬하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바람의 깜빡이는 연실 같다는 거지. 생각해봐. 연실이 굉장히 얇잖아. 그리고 연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이 연이 바람이 막 오면 어떻게 되겠어? 흔들리고 뭔가 위태위태하겠지. 그러니까 이 아슬한 하늘에 뜬 연이나 이 연실이 전부 다 뭐야? 자신의 아득해진 기억인데 그 기억이 어떻다는 얘기야? 위태위태했다.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게 벌써 보이는 거지.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흰 연, 지금 벌써 색채 대비가 사용되고 있죠. 그새에 높이 아실아실 떠놀다 내 어린 날. 아실아실, 이게 아슬아슬이야.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아슬아슬인데 부사죠. 얘를 통해서 어린 날, 어린 시절에 위태위태했던 기억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바람이러 끊어지던 날. 이 바람이러 끊어졌다는 건 연이 끊어졌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그 다음에 아침 저녁 나무 밑에 울다. 외로이 자랐다. 눈물이 고이었다. 그래서 이 표시들은 외롭고 슬픈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포인트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걸로 기억에서 미음으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포인트들이 찾기가 쉬워. 울다, 울다, 외로이, 눈물 고였다. 벌써 슬프고 외롭다는 게 보이죠?
희끗희끗한 신낯이 서러워. 왜? 지금 연이 끊겼다고 생각해봐. 연이 끊어져서 날아가니까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멀리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잘 안 보이게 되겠지. 희끗희끗해 보이는 그 신날이 서러워. 아침 저녁 나무 밑에 울다. 온 어린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보시면 여기도 흰색의 이미지가 사용됐지. 근데 밑에가 붉은 발자국도 색채 대비가 나타나고 있네. 하얀 옷을 입고 외로이 자랐다. 그러니까 벌써 하얀 옷은 외롭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하얀 넋을 담고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국. 이 붉은 발자국이 발자국마다 눈물이 고였다. 결국 외롭게 살아온 어린 시절을 눈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이네요. 그래서 김영랑의 연일. 내용이 어렵진 않죠. 보시면 알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작품입니다. 서영보의 문이단기. 여기서 한번 정리를 먼저 하고 봅시다. 얘는 주제가 세상의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왜 그게 가능하냐면 기라는 게 수필이잖아.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좀 깨달음을 얻는데, 세상의 삶의 본질이 뭐냐? 상대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지금 나타나는데, 첫 번째, 여기 신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신이의 사고의 전환이 드러나고, 두 번째, 독특한 발상이 드러납니다. 창의적 발상이 지금 드러나는 거지. 왜냐? 우리가 육지를 기반으로 바다를 얘기하잖아. 근데 얘는 모든 사람들은, 육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섬 사람이다 라는 발상을 하는 거지. 왜냐면 5대양 6대주가 있을 때 결국 우리는 땅에 중점을 놓고 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다를 중점으로 보면 섬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 번째, 대화 형식. 그래서 신이라는 사람이 부탁을 하고 나가 답변을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 이 문이단기를 쓰게 된 구체적인 계기, 이유가 밝혀지고, 다섯 번째,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상대주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함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의단계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거랑 관련해서 수필이 좀 재밌는 게 있어. 제가 정규반 때 저희 반 학생들한테 보통 말해주는 건데, 수호제기, 고1 천재박이나 고2 비상 한철우 교수님의 책에 나와 있는 작품이야. 그 다음에 지지헌기, 2024년 6월 모의평가 고2에 출제됐던 작품이죠. 그 다음에 문이단기. 이렇게 보면 하나의 틀이 보이셔야 돼. 이 기라는 건 지금 수필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 재헌당이 건물이야. 그리고 얘네가 지금 주제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수호가 나를 지키는 집 할 때, 그 다음에 지지, 자신의 뜻을 지키고, 문의, 여기서 오늘 배우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요즘에 수필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 기나 서리 수필에 제목만 보더라도 아셔야 되고 그 앞에 제나 헌이나 당.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제는 보통 서재 얘기할 때는 거고 책 보는 공간, 헌이랑 당은 공무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죽헌이란 말도 들어봤죠. 그래서 헌이나 당은 보통 공무적으로 역할하는 건물들을 얘기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서재, 책 보는 이런 도서관의 느낌이 나는 게 제. 그래서 우리가 수필이 나왔을 때 제목만 보고도 주제와 내용이 연상이 되셔야 된다. 꿀팁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다. 본문으로 빨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신이가 자기 집의 이름을 문이당, 문이가 핵심이야. 그리고 당은 건물이랬죠? 하고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아니라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연못이 없다는 얘기죠.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볼 데가 없어 늘 아쉬웠다. 이게 뭔가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가. 물을 좋아하는데 물을 보기 힘드니까.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다. 이 천하의 지도가 뭐 하는 역할이야? 그쵸. 신유에게 깨달음을 준 대상입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9개 대륙 1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것 같고, 지금 큰 나라 이퀄 범선이라는 얘기지. 작은 나라는 갈매기나 해오라기 같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비유하고 있는 거야. 천하만국에, 그래서 이렇게 출문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묘사를 통해서 천하 지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깨달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집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문의라고 지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문의가 물결 문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좀 연상이 되죠? 왜 이름이, 집의 이름이 문의당이라고 하는지.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에 기문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오.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뭐 하고 있어? 상황을 가정한다 해도 되고 예시를 든다라고 해도 되겠지. 이건 선생님 성향에 따라 쓰겠죠.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죠.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금 이 파도나 깊은 물을 뭐 하고 있어?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지. 가까이 접하지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죠.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오직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지금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신유의 말에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죠.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여.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에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 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오.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신이가 물을 보는 법을 다 써볼 때가 없다 하는 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지. 이때는 겨우 방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라 생각하오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내용, 깨달은 바를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은 지금 벌써 보이죠? 무늬당이잖아. 이 무늬가 물결 무늬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지도를 보고 깨달은 게 뭐야? 천하만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건 다 물 가운데 있다, 섬사람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제목으로 무늬당기라고 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 작품을 다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한번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얘는 우리가 정리가 조금 필요해 보이네요. 보시면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놓고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얘는 어디서는 가능해? 그치, 마지막 작품에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했었지. 근데 다른 작품은 안 나왔어. 2번, 묘사의 방식을 통해 대사의 특징을 구체화. 우리 마지막에도 나왔고 나에서도 나왔고, 아까 외딴집이나 이런 거 묘사할 때, 그 다음에 연에서 묘사하는 게 다 나왔지. 답은 쉽게 구할 수 있네요. 3번, 말 건네는 방식을 통해 주제를 심화했다. 당연히 첫 작품에는 나왔고 방금 마지막에도 신유하고 대화하는 게 나왔지만 가운데 작품은 없었죠. 그 다음 4번, 과거 장면을 회상하고. 얘는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과거 장면 회상하는 게 1이라고 하고 상황에 대한 원인 포착이 2라고 하면 1, 2번을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겠지. 과거 장면 회상하는 건 없어, 있어, 없어. 근데 현재 상황의 원인을 포착하는 건 그 어느 작품도 해당하지 않았고,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네요. 가상의 상황 설정,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 어차피 밑에 공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어떤 작품에도 없었어. 근데 가상 상황 설정하는 건 아까 우리가 이걸 상황을 가정한다 해도 되고 예시를 한다 해도 상관이 없댔지. 그래서 다 작품만 가능했다. 그래서 요 표 정도는 꼭 알아두십시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이 변형할 때 이런 것들 변형을 잘 시킬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그곳에서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데 향토적 정경 속에서 느껴지는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대한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래서 노인의 삶에 마주한 깊은 정적 속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노인의 모습은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모리의 이미지. 그래서 월훈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1번,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기인 있다고 해서 노인이 살아가는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 그치? 2번, 강기슭에도 보이진 않는 후미한 외딴집이란 배경 설정에서 적막한,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3번, 봉당에 불을 켜 분위기와 꽃깍지의 이미지를 통해 나타낸 향토적 전경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가능하겠고. 4번, 지푸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요까지는 가능하죠.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 틀렸죠.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의 감각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셔야겠지. 답은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밭은 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과 겨울 귀뚜라미 아까 감정이입이자 객관적 상관물이었지. 눈발이 치는 듯한 밖에 달무리가 어우러져서 노인의 고독을 형성하는, 그렇죠? 노인의 외로움, 쓸쓸함을 감정이입, 객상을 통해 강조했으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지. 그 다음 3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년에서 0과 연실의 모습을 빗대서, 그렇죠? 자신의 모습이 어린 날을 요렇게 빗댔었잖아.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슴푸라다. 가능하고. 2번. 2년에서 조매롭고도 표현된 연실의 긴장은 3년에서 연실이 바람에 일어 끊어지는 날. 그치? 바람이 불어서 연실이 긴장 이렇게 어떻게 되나 팽팽해지고 위태위태하다가 마지막에 3년에서 끊어지는. 가능하고. 3번. 3년에서 울다의 반복과 4년에 눈물이 고였다를 통해 어린 날의 상황. 그렇죠?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좋지 않다는 거. 4년에서 외로이 자랐다. 이것도 아까 뭐랬어? 화자의 쓸쓸함, 정서, 외로움 보여줄 수 있는 소재라고 아까 우리가 파란색이었나요? 표시했었죠? 거기에 이어진 하얀 넋은 붉은 발자국에 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는. 틀렸죠? 오히려 유사하다는 얘기지. 답은 4번. 5번. 1년과 4년의 내 어린 날은 2년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에 표상하는 의미. 가능하겠고. 그 다음 4번. 기억에서 미역, 기억, 아주 짧은 순간에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 가능하겠고. 2번. 니은 소리를 통해 연상되는 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성하. 가능하겠고. 3번.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 연을 동경하는 심리는 틀렸고, 연이 떨어질까봐 동경이 아니라 불안이겠죠.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었고. 그 다음 5번 문제. A와 B에 대한 설명. A는 신이고 B는 나야. 1번. A는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바에 따라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 발상의 전환 가능하죠? 2번. A가 자기 집을 문이라고 한 것에 B가 동의한 이유는 A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가는 사람의 상황이 가깝다. 아니지. 이런 상황에 가깝다고가 아니라 상황이 같다라고 느끼는 거죠. 답은 2번. 3번. B의 바다의 집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는 논리. 이게 깨달음이었잖아. 4번. B가 A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보는 사고의 전환. 그 발상이 타당하고 보는 건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그걸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B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가능하고. 5번. B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A가 물을 보는 법을 써볼 때가 없다는 것에서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가능하겠고. 6번.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이 있대. 그래서 유사성이나 또는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고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가에서 허방달이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갱속 마을 등은 얕음과 깃틈의 대비를 아니지. 얘는 오히려 깊은. 그래서 차이 부각이 아니고 얘하고 얘는 아까 제가 똑같은 색으로 표시했었죠. 얘는 얕음도 아니고 깊음은 가능해. 대비 아니고 같음이야. 그 다음에 2번. 가의 무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차갑고 따뜻함이 무랑 고구마로 어떻게 되겠어? 3번. 다의 9개 대륙과 1만 개의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의 관계를 맺으며. 이거 맞죠? 근데 이게 새로운 의미는 아니었죠. 4번.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파란색을 썼었지.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 의미. 가능하겠고. 답은 4번. 5번. 가의 창문은 모가빛. 이게 아까 제가 시각적 이미지 뭔가 진도란색 이런 얘기 했었잖아. 밝음, 따뜻함 이런 것들. 긴 밤은 밝음과 어둠. 가능하죠? 요까지 가능했네. 근데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 이런 거 없었지. 오히려 뭐야? 작은 거에 대한 작은 나라를 비유하는 대비가 아니고 오히려 유사성이겠지. 답은 4번.
그래서 이 작품 보시면 각각 제가 정리했던 거나 요렇게 특징 잡은 것들, 그 다음에 정리한 거 특징 잡은 것들, 정리한 거 특징 잡은 것들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요거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작품 정리와 함께 본문 해석과 얘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거를 변형해서 5를 x로 바꾸고 x를 5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 작품도 조금 익숙하지 않은 작품에 양도 조금 많이 되지만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요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면 학교에서 우리가 내신을 기본적으로 볼 때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 6, 7페이지에서 정리했던 기본적인 내용과 2페이지에서 가나다를 제가 OX로 분석해줬던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시고 본문에서 그 특징을 적용하려고 하신다면 그래서 학교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문학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